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정금증권 강북금융센터 이익원 대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게임주 계륵인가 아닌가.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눈에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임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별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월 달부터 좋았던 게임주들은 2월 들어서 오면서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반짝 상승이 과연 앞으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또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자, 게임주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고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가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순환매가 돕니다. 그 순환매에서도 조금은 좀 저변에 밀려나 있던 종목군이 바로 게임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랜만에 동반해서 시세를 냈습니다. 이것이 단기의 상승인지 혹은 조금은 추세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게임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북센터의 이희권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월 대보름이래요. 어떻게 네. 좀 나물이나 부럼 좀 드셨어요? 네, 아침에 땅콩 얻어먹었습니다. 맛있게. 남은 2015년 네.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게임주 오늘 한 줄로 가져오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낮습니다. 오늘의 상승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먼저 제가 그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게임주들이, 게임에 관련된 업종들이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그 시기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맥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 게임을 즐겨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저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 게임을 내부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리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걸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게임 전혀 안 하세요? 저는 네, 모바일 게임 전혀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네.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게임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안 하시는 거 알았는데 네. 워낙에 게임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처럼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당연히 게임을 사랑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게임 그 모바일 게임주들 서머너 주어나 영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 장기나 바둑, 오목 이런 보드 게임만 조금 하는 편이고요. 좀 고연령의 투자자분들이 나는 게임을 모르니까 좀 투자하기도 어렵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관 대리의 굉장히 전략을 중요한, 좀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을 꼭 알아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게임주들이 어떠한 시기에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 모멘텀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그 가장 큰 모멘텀은 게임은 신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모든 게임 관련주들은 신작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신작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출시 전까지 상승 내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시일 때는 오히려 그 기대감이 소폭 꺾이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먼저 넥슨 GT가 가장 그 이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리를 지켜나가는 종목인데요. 했다는 거죠? 네. 네. 과거에 2014년도 8월 정도에 주가가 9,000원, 10,000원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넥슨 GT가 이제 서든어택 M 을 출시한다라고 소문이 있었거든요. M이라는 게 이제 모바일 그렇죠. 모바일인가요? 예. 기존의 서든어택 1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네. PC방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에 있는, 그리고 점유율이 높은 게임이죠. 그 전까지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서든어택 M,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게임이 출시된다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2배,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2014년 10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했죠. 한 달 반 동안 2배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네, 자, 네. 하지만 2014년 10월 정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출시가 됐거든요. 서든어택 M 듀얼리그가요. 근데 모든 이제 게임 유저분들이 집중을 해봤죠. 하지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행을 못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서든어택 M을 하는 유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네. 해보니까 별로여서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게임 유저분들이 네. 해서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금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회사 예,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실적과 이익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런 이후의 주가를 보시면 2014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다시 12,500원까지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임주들의 시세 원리거든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차트가 게임빌 차트죠. 네. 네, 게임빌. 네. 게임빌 같은 경우도 그 2014년 11월경에 네. 네, 이 당시 때 그 신작을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신작을 발표한다고 이제 신작을 이거 발표한다는 시점이 아니라 이때는 신작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뭐 어떤 거였죠? 그때 엘룬 사가와 별이 되어란가요 혹시? 별이 되어는 아니었고요. 네, 그 투였는데 제가 잠깐 기회가 안 났는데 저도 그 이제- 글로벌에 예, 예. 네, 출시를 했던 어쨌든 하나 네, 출시를 네, 했고요. 출시를 했고요. 예. 그 네. 출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45%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네. 그 이후에 2014년 12월경에 앨런 사가의 튕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은 출시했지만 이 게임에 버그가 생긴 겁니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게임을 하는 유저분들은 다소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점점 게임에 멀어지게 됩니다. 게임은 네.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달라붙고 또 더욱더 입소문 나야지 성공을 하는 편이지. 그럼 게임이 그게 빠졌던 게 지금 네. 12월 달에 지금 주가 고점 찍고 밀려난 요 시기인가요? 큰 산 두 개 중에 앞에 산이겠네요. 앞에,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앞에 산이죠. 네, 네, 네. 네. 최근에 또 이러한 최근에 이번 성적은 베리데어라의 그 텐센트, 네, 그 소식 때문에 일어났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서 베리데어라를 퍼블리싱했지만 그렇게 큰 흥행을 못 거두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게임비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가장 게임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작입니다. 신작. 그러니까 신작을 얼마나 많은 유저분들이 이용을 할지. 자, 그럼 마지막 준비한 네, 제가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게임주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면 별로고 그러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별로 좋은 패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그렇죠. 들어요. 제가 마지막 준비한 차트 한번 예, 보시면은 얘 네. 같은 건좀 다를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가장 안정적으로 게임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이 게임이 신작 게임, 기대가 되는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사서 CBT 또는 출시일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사라는 거죠. 신작 그렇죠. 나온다 하면 네. 왜냐하면 그냥- CBT나 출시일 전까지는 누구도 네. 그 게임에서 못 해봤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계속 상승할 네.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앞서서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거의 한 배 반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지분실했었죠. 버블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기 때문이죠. 자,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성장성과 서머너즈 워 때문에 주가 올랐었죠. 네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서머너즈 워의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서머너즈가 컴투스는- 나왔을 때가 언제쯤인가요? 지금 좀 네. 제가 정확한 이게 옛날이라 정확한 시점은 한 지난해 중반쯤에 뭐 그렇죠. 이때부터 네네. 좀 꾸준히 올랐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게임을 뚜껑을 열어보고 만약에 이 게임이 기대치이다 또는 기대치 이하다 그럼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게임이 기대치 이상이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이 당연히 높게 있겠죠. 그렇지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주를 매매할 때 있어서 가장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데스매치를 이번 데스매치 예, 하고 프로그램을 계시죠. 하고 예, 있는데 예. 제가 어제 아마 투자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데스매치 그 프로그램에서 자, 그 넥슨 GT 오늘 반등을 했고 자, 넥슨 GT 서든어택 2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서든어택 1 대박이 나고 있다. 지금 사야 됩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였나요? 네. 오늘 11% 11% 올랐었죠. 네, 네. 네,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 하루 만에 11%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데스매치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세 원리로 제가 어제 그 넥슨 GT를 추천드리면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 강도라든가 기관의 상승세를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지금 점점 더 그 시장에서는 서든어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든어택 2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제 올해 연말쯤 그리고 올해 뭐 하반기쯤이면 이제 신작을 내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게임- 자체 플랫폼 그 모멘텀도 있었었죠. 넥슨 GT가.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게임들이 그러면 네. 그 기존의 그 플랫폼 사업자 말고, 그러니까 그 포털 업체들 말고 네.
자체적으로 지금 뭐 컴투스나 게임빌처럼 허브를 만들어서 네. 들어가는 건가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냥 유통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 카카오나 어떤 그 텐센트 연결된 데다 올려줘서 하는 건가요? 이번 게임까지는? 저 넥슨 GT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주된 게임이 서든어택이죠. 예. 서든어택은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그 PC방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PC방 게임, PC 게임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 GT의 자회사가 넥슨 아시죠? 넥슨 국내 굴지의 기업이죠. 아무래도 넥슨이 퍼블리싱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 수익 배분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는 조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네. 그러니까 유통에서 그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면 예전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 넣든지 아니면 네네. 그 중간 유통상을 지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 떼주고, 네네. 아니면 뭐 구글 플레이 앱에 올리면 네네. 구글한테 얼마를 주고 네. 컴투스가 얼마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넥슨지트는 이번에 나온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자체 플랫폼으로도 한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던 네네.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임 네. 바로 다음 짝은 자체로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다른 타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타사의 플랫폼이 아닌 그 자체 플랫폼이 있나요 이미? 타사의 플랫폼이 아니죠. 사실 예, 예.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넥슨이지 않습니까? 타사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이제 넥슨이 이제 퍼블리싱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모 회사에서 퍼블리싱 담당하면 수익 배분에 좀 더 유리한가요? 아, 그럼요. 제가 아니 그 제가 여쭤본 건 퍼블리싱을 여쭤보는 게 네네. 아닌데, 그러니까 그 퍼블리싱하고 네. 개념을 제가 좀 플랫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사실 근데 예. PC 게임을 그렇게 플랫폼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 그건 지금 말씀 주신 건 다 PC 게임인가요 그러면 모멘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네. 모바일 게임은 이미 한번 실패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서든어택 2 같은 경우는 PC 게임입니다. 아, PC 네네. 게임이기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 플랫폼이 네, 그렇게 네. 중요한 상황 아니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과거의 게임주들의 상승 원리는 대부분 신장 모멘텀이 많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달했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커왔는 시장보다는 더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모멘텀 외에 추가로 두 가지 더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가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과거에는 컴투스와 게임빌이 거의 상관관계가 유사하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가권에 머물러 있지만 게임빌은 이제 조금 바닥권에 네, 머물고 예, 있죠. 예, 이게 네. 실적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슬림화해서 모든 게임 업종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슬림화해서,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셨던 수익 배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간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네, 예, 2대 주주가 텐센트죠. 네, 예. 보통 텐센트랑 퍼블리싱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텐센트가 9, 그리고 개발사가 1,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거의 다 가져가네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텐센트가 없으면 이 게임을 알릴 수가 없으니까요. 중국 시장에서요. 그리고 그만큼 또 파급력이 있는 회사니까요. 하지만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6대 4 거의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도 그럴 것이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티 게임즈의 수익 자체가 텐센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성장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의 뭐 게임 그 업종을 보실 때 일단은 산업은 성장한다. 산업은 성장한다. 박스권을 이루면서 저점을 높아가면서 성장한다. 그 내에서 신장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실적을 받쳐주는, 그리고 수입 배분 구조에 있어서 타사보다 조금 유리한 게임주 선정한다라면 조금 더 매매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그러한 교집합에 딱 맞는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넥슨 GT나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 상한가 갖고 넥슨 GT 같은 경우 11% 올랐는데 네. 지금에서라도 뭐 충분히 매매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월 지금 중순에 아이러브 파스타가 이제 텐센트와 이제 계약을 하냐 마냐, 중국 내에서 이제 출시가 되냐 마냐가 이제 결정나는 시기거든요. 만약에 텐센트에서 오케이가 된다, 떨어진다. 약간 그런 같은 논리라 그러면 지금부터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들어가서 까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기대감이 네, 네.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중순이면은 이 게임의 출시 여부가 결정이 나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앞서서 그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크게 꺾은 적이 있었죠. 거의 순간 막 반토막 나버렸죠. 그렇죠. 예, 그게 예. 왜 반토막 났었냐면 출시일이 미뤄졌거든요. 출시일이 미뤄지면 바로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 바로 수익 실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은 출시일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도 아이러브 파스타의 출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감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출시일 이후에 정말로 텐센트에서 이제 수입 규모 구조가 좋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OCI도 뭐 그랬었고요. OCI는 기관이 계속 좀 사고 있고, 이제 서울 반도체가 좀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유 쪽에서 이제 SO 이런 쪽들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쪽 그 에너지 섹터라고 좀 묶어봤는데, 제가 표현을 이쪽이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좀 순환매성 잠깐 반등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OCI, 서울 반도체, S-오일, SH 에너지화학을 왜 한 섹터로 묶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친 게 에너지 섹터가 다 같이 좋아서 상승 랠리를 펼친다기보다는 각각의 재료 그리고 순환매에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그 실적 나쁜 것도 다 떨어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 동시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OCI는 커왔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해서 LED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있었던 상황이고, S-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끝남 거의 첫 시간대 말씀드렸을 텐데, 어느 정도 무수임 구간이다. 그리고 이때 유가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S-오일은 빠지지 않는다. 이게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가격에서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SH 에너지화학은 오늘 지분 투자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JP 모건인가 거기서 네. 모건스탠이었나요? 네, 모건스탠이. 예. 그리고 그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 자재 쪽 업황도 잘 타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업종들이 에너지다라고 해서 상승이 일러졌던 건 아니고요.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그 재료가 맞았기 때문에 상승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동성 환경에서 특정 섹터군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상승 랠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조선주가 상승했던 것처럼 차화정이 상승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충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실적, 그리고 성장성, 마지막으로 수급이 받쳐줘야 되죠. 사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와 함께 화학 업종들의 성장성이 좋았을 뿐더러 실적도 뒷받침됐거든요. 유가가 그만큼 좋았고 정제 마진 좋았으니까. 그러한 삼박자들이 고루 갖춰져야지 올라가지. 사실 지금 언급하신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은 낙폭 과대의 이슈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천장이 있다, 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과연 그 올해 국내 거래소 상장사들의 이익 개선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지 저는 상승할 룸보다는 하락할 룸이 많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앞의 질문과 같은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도 화학 업종 자체가 나아진 게 아니라 낙폭과대의 매력이 좀 더 보태졌고 약간 오비락 같아요. 지금 특별한 공통점을 굳이 묻자면 그 섹터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최근에 또 지수는 2,630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으니까 종목들도 그동안에 꾸준히 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반면에 바닥권에 있던 낙폭과대주들이 좀 강세 흐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대세 테마주, 강했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는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변화해야 할 시점인가요?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게 맞나요?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2월 중순 들어서면서 굉장히 답답한 순간일 겁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계속 신고가하고 있죠. 2,000포인트까지 올라서고요. 코스닥 지수도 63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정작 본인 계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가거나 똔똔인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지수가 올랐을 때는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한 종목 올랐다가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으로 또 한 종목 빠지고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없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이제 펀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굉장히 그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동성도 한계가 아닙니다.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유동성 그리고 수급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연기금 자금과 연기금 자금 계속 들어오니까요. 연기금 자금과 신용을 일으키는 개인들 자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도를 빼서 위로 넣는 그런 매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는데 내 고점에 잡았는 거 아닌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계속 상한가는데 저걸로 따라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럴 시점 아니고요. 그럼 계속 이제 엇박자 난다는 거죠. 그렇죠. 물리고, 네, 또 맞습니다. 물리고. 지금은 순환매 장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신도 모르는 장세니까 오히려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길목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럼 어떠한 종목들의 길목 지켜야 될까라고 제가 말씀하신다면 저는 실적이 확인되는 고퍼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리미엄 구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원래 제일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섹터들 올해 연말까지 계속 우상향 이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요. 내일장 전망 좀 체크 포인트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주목해서 볼 만한 섹터까지.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높여가는 업종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점에 비해서 꺾였지만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펄은 지금 높지만 성장성에 의해서 펄을 부여줄 수 있는 부분 고프리미엄을 부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핀테크 그리고 게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매기가 다른 쪽으로 가서 이쪽이 소외받고 있지만 이쪽을 매매를 안 하고서 포트폴리오에 보유 안 하고서 올해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거래소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에서 일부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조금씩 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아이핀 해킹이 핀테크 대세에 미미한 영향이라고 좀 한 줄 써주셨는데 이거 오늘 나온 뉴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핀 해킹이 되면서 사실 핀테크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이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핀테크주들이 다소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애플이 이 핀테크 시장에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이슈가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하락은 오히려 매수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장 한판 승부 어디에서 띄울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주목해야 될 시기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트리온, 메디톡스, 시젠 정도거든요. 제가 데스매치 프로그램에서 오늘 넥슨 GT가 거의 11%, 12% 수익률을 올렸지만 전체 계좌 수익률로는 2%가량 수익밖에 못 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메디톡스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메디톡스 같은 경우 2%씩 빠지면서 조금 수익률을 깎아먹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넥슨 GT가 지금 수준의 자리만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제자리만 찾아준다면 계좌가 훨씬 더 풀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충분히 그 시점을 판단되고요.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창 공장 준공식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맥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5배 온 주식이거든요. 자, 이 주식이 과연 지금 판단해야 될 거는 이 주식이 과연 고점을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고점을 찍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올해 말에 되면 차세대 보톡스 이제 액상 보톡스에 대해서 삼상 인사이 들어가고요. 2017년 되면 허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18년 되면 판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해봐도 좋을. 휴메딕스가 오늘 상한가였잖아요. 휴메딕스가 못 보셨을 건데 종가의 상한가로 마감됐거든요. 근데 이제 휴메딕스랑 그러면 둘이는 같이 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럼요. 네, 둘이.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죠. 네. 헬스케어. 필러도 그렇죠. 한- 네. 휴메딕스 그리고 하이로닉, 네, 메디톡스. 다 같이, 네, 메디톡스 다 세 같이 갈 개가 수 있죠. 좀 네, 같이 그렇죠. 움직임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내일 바이오 헬스케어 눈여겨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예상치 29만 5천 건입니다. 이와 함께 1월 공장 수주도 함께 발표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열리는 22 통화정책회의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는 향후에 각국의 국채를 어떤 식으로 매입할지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1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나옵니다. 주주총회 일정입니다. 삼광글라스, LGU 플러스, K탑 리츠, 프리엠스, 이테크건설이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요. 추가 상장 보겠습니다. 내일 인터파크 INT와 AD테크놀로지, JB 어뮤즈먼트는 스톡옵션 물량을, 아티스와 네이처셀은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ISC, 웰메이드 예당, CCS, 가온미디어, 트레이스는 신주인 스코어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가온미디어와 트레이스,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 소비 경제 성장 공헌도가 51.2%로 작년보다 3%포인트, 그러니까 직전 연도보다요, 작년에 좋아졌다고 합니다. 고용도 좋았던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오늘 중국 소비주가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내일 또 연속성 보여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